세종시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 주민생계조합과 원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로 기부를 해도 기부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한 시민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세종시가 그동안 모두 위탁으로 운영했던 공공급식지원센터 배송 차량 70대 중 40대를 새학기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만 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종시장이 주민생계조합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외지로 내몰리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상 행복청장은 원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제한 없이 주민 위탁사업고시를 통해 분묘 이장이나 지작물 철거 등의 사업을 조합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기반공사가 완료되거나 공공시설 대부분이 세종시로 인계되면서 주민 위탁사업이 대폭 축소됐고 이는 조합의 존폐 위기로 이어져 원주민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16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의무자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원주민들이 세종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균형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제 주민생계조합은 설립 당시 10가지 위탁사업을 맡았지만 현재는 이 가운데 3가지 사업만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세종시장이 주체가 돼 행복청과 LH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존폐 위기로 내몰렸던 조합과 원주민들 입장에선 법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장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국회 법안이 개정돼 앞으로 세종시 2030년 완공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용액의 10%를 돌려받는 천안사랑카드로 기부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돈 1,000원부터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가맹점과 똑같이 기부액의 10%는 캐시백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5살인 시오리 할머니.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입국해 26년 전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당시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법을 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됐습니다. 지난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졌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이 천안사랑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오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85명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10%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의 행복천사 365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기부액도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는데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원은 돌려받고 기부금 영수증은 10,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20개의 사연에 약 3,000명이 3,5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공개 모금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31개 읍면동의 행복키움지원단이 노력을 해서 쏠쏠한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 행복천사 365는 단돈 1,000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분의 납부를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5월 말까지 해당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돼 충남에선 기존 3만 6천여 가구에서 5만 8천여 가구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이번 새학기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직영 배송 차량을 운행합니다. 시는 배송 용역비와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해 말부터 70대의 배송 차량 중 절반이 넘는 40대를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배송 단원을 공개 모집해 모두 4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예비 교육과 배송지 사전 답사를 마쳤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직영 차량 운행으로 배송처 증가와 배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나라는 많지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드뭅니다. 독립기념관이 올해 104번째 3.1절을 맞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독립선언서와 3.1절 기념선언문 원본을 선보였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쪽 분량의 28 독립선언서 영문 필사본입니다. 필사본과 타자기로 친 원고, 인쇄본 순으로 원고가 교정돼 28 독립선언서 가운데 가장 처음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보관하던 자료인데 국내가 아닌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쓴 것인지는 추정만 있을 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8 독립선언서가 한국에 전달이 될 때에는 비단에다가 이게 필사한 것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등사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독립기념관에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 영문판이 이제 영문 타이프라이팅하고 영문 초고본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이것이 아마도 미주에 전달된 28 독립선언서의 초본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104주년 3.1절을 맞아 국가 지정 기록물을 포함한 독립선언서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 32점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하동, 평안북도 철산 등 독립선언서가 발견된 장소도 여러 곳인데 독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발발했고 다양한 독립선언서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대한여자독립선언서와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국난에도 매년 3.1절을 기념하며 발표한 3.1절 기념선언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처럼 식민지를 받고서 독립운동했던 나라들이 한 168개국이 돼요.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처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독립운동사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단체와 독립운동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지역 화재 가운데 약 30%는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11,045건 중 3,294건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2.3%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9일까지 시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갈 제6기 시정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외국인으로 모집 인원은 100명 이내입니다. 모니터단의 활동 기간은 2년이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신청은 시누리집 시민의 창에서 하면 됩니다. 오는 5월 세종에서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진 이 대회는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규모를 확대하며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과 양자 보안 등의 내용으로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대회 일정은 3월 25일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후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상위 50팀을 대상으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상은 대상 한 팀을 포함해 총 10팀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22일까지 2023 핵태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봄보다 더 따뜻한 소식을 담아왔으니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아산시 송악면으로 갑니다. 고고고. 송악면 아시죠? 천안과 아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광덕산과 접하고 또 송악면민들의 마음의 고향, 멋진 산수와 같은 송악저수지. 여기에 아산시의 자랑, 외환민속마을이 펼쳐진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산시 송악면에서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연중 벌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귀를 쫑긋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송악면에서는 전입하는 가구들 대상으로 제일 먼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고 합니다. 이장님과 반장님 그리고 행복키움 추진단원들이 함께 말입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위기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신청과 민간자원 연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정말 따뜻한 송악면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주민들을 살피면 1인 가구나 홀몸 어르신 그리고 신규 복지 대상자 등이 한눈에 파악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멋진 자연과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행복한 송악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송악면 최고! 자, 이번엔 천안시 성거읍으로 갑니다. 와우! 이곳 성거읍도 동쪽에 펼쳐진 성거산과 맛있는 거봉포도 또 배가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인지 모두가 마음이 넉넉한가 봅니다. 요즘 봄 기운이 솔솔 다가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싶고 머리도 예쁘게 파마하고 싶고 이럴 땐 짠! 하고 나타났네요. 성거읍 행복키움 지원단이 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아리따움 이비용 봉사를 시작했네요. 까칠한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와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10년은 더 젊어지셨어요. 다들 멋지십니다. 이런 작은 사랑이 실천되면서 우리 성거읍이 더 멋진 곳이 된 것이 아닐까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서 예쁘게 단장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하는 우리 행복키움 지원단들, 봉사단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진정 봄의 화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도 인심이 넉넉한 대평동인데요. 이름처럼 넓은 들녘이 멋진 곳입니다. 저도 세종시에 자주 가는데요. 이곳에 예전에는 대평뜰이라고 할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한 고장입니다. 이곳 해들마을 어린이집에서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20여 명의 원생들과 아나 바다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은 성금 11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탁을 했네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누고 실천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할까 말입니다. 우리 최은정 원장님도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부활동을 통해 해마다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실천해오는 우리 원생들과 최은정 원장님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천안하면 맛있는 먹거리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른이나 아이 모두 좋아하는 맛있는 빵, 바로 호두과자죠. 요즘은 천안시가 빵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호두과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두과자에 사랑을 듬뿍 담아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태극당 이정자 대표님을 찾아갑니다. 고! 이 대표님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를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천안시 성정이동과 협약을 맺었네요. 정성껏 만든 호두과자를 함께 나누며 음냐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실까요? 평소에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하니 마음도 참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살만한가 봅니다. 작지만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정자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이웃 소식 어떠셨나요?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다른 학년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정책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늘어나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감소에 기여한다고 조사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저학년이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36학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 26명을 각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1, 2학년에 한해 학급당 20명 배치를 유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다른 학년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해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다시 학급당 25명 이상 되는 현실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교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사실상 실현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전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소각시설 노후화와 늘어나는 쓰레기 증가에 생활자원 처리장을 오는 2028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동 순환 매립시설도 2단계 증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200톤이 넘지만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 180톤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10,000톤에 달하는 생활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곳곳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33년 아산 지역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365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생활자원 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소각 방식으로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부지는 기존 소각동 인근 체육시설 부지로 시는 주민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기존 소각장 1호기 옆에 있는 2호기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 200톤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재 등을 매립하기 위한 신동 순환 매립시설 2단계 증설도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현재 1단계 부지의 80%가 찬 상태로 매립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립 용량은 12만 1,000여 세제곱미터로 시는 오는 2026년부터 매립지가 사용되면 2032년까지는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에 따라 생활 폐기물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시설 확충에 나선 아산시.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방축동 일원을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가칭 아산시 충남 북부권 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모두 98만 4,431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2025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3월부터 지역화폐 여민전 혜택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구매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적립금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적립금 혜택은 월 최대 15,000원에서 28,000원으로 늘게 됩니다. 세종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민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농산물 가공 기본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3.1절을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 또 정의의 생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는 3.1절이 104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해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일상도 없었을 겁니다.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업적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